총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용산 참사와 이태원 참사가 10년 단위로 벌어졌어요. 여기에서 총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참사와 행정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군수가 됐든 시장이 됐든 구청장이 됐든 이 기관의 장들은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유사시에는 자기 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지켜내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방위 의장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예비군, 민방위 대원, 경찰서 경찰들, 소방대원들, 우리 구청 공무원들, 뭐 민방위 그 통장이랑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각종 단체의 지도자들, 특히나 우리 2.18 연대 3대대 병력들까지 동원을 하고,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물자라든가 뭐 트럭이 됐든 뭐든 좌우지간 다 동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최종 책임자, 지휘자, 그 사람이 구청장입니다. 10년 주기로 그런 일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뭐 10년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용산에 크고 작은 이런 사건들이 항용납니다. 예를 들어서 6.25 때는 제1한강교가 폭파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용산에서 희생이 됐고요. 또 12.12 사건이었던가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체포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군인들끼리 총격전도 벌어져서 사상자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비근한 예로 박종철 씨가 남영동 분실에서 희생당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9년도에도 그 재개발 그 하는 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왔고, 그리고 작년에 10월 달에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이런 사고는,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었잖아요. 이런 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첫째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무한 책임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했는데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한다면은 100번을 양보해서 수긍을 한다든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고가 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운이 좋아서 재수가 나빠서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재단을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저도 12년 동안 구청장을 했었지만은 2009년도에 그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12월 달에 전국에서 우리 용산구가 안전지수 1등, 용산이 가장 전국에서 안전한 도시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 1,400여 공무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용산구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1등으로, 청렴한 도시 1등급으로 용산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리고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 배치가 되고,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런 그 일을 했느냐 하고 이런 사건이 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얘기고, 그때는 코로나가 있어서 그 회의도 하고 뭐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코로나가 다 끝났냐, 종식이 됐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헬로윈데이 하게 되면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몰린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이전에도 우리 저기 이태원 지구촌 축제 하면은 보통 100만 명이 넘어서
어떨 때는 120만, 150만까지도 추정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헬로윈데이 때도 사람들 전에 많이 오고 그랬었어요. 그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 노인들 저렇게 10,000명씩 모시고 크게 잔치를 하고 하더라도, 어르신들 잔치를 하고 그러더라도 아무런 사고가 안 났는데, 가만히 있는데 아무런 사고가 안 나느냐? 아니고요. 그 이태원 지구촌 축제하고 그러면은 은행조차도 다 따버립니다. 떨어져 밟히면 냄새가 나거든요. 하수구 전부 다 그거 다 청소하고 소독하고, 어르신들 잔치를 하더라도 그 풀도 깎고 다 몇 번씩 소독하고 약을 쳐서, 찐득이라도 있어서 어른들 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준비해서 뭐든지, 시험도 보면 준비하는 것이고 뭐든지 준비해서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아무런 사고도 안 나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원활하게 된다, 그건 거의 희박한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정말로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느냐. 그런 행사를 하면서 재단 안전과 직원이 됐던, 안전과장이 됐던 현장인들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총장님, 그럼 청장님께서는 스스로를 정치인과 행정가 중 무엇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같습니다. 그 정치나 행정이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치는 잘못된 것을 잘 되게 하는 거, 말하자면 틀린 것을 바로잡는 거거든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틀린 것을 바로잡고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무슨 무에서 유를 창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고, 저는 그 행정이 됐든 처음부터 정치를 하려고, 또 정치가 하고 싶어서 중학교 때부터 꿈을 갖고 이 길을 걸어서 여기를 왔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국회의원을 2번씩이나 출마했는데도 당선이 못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구청장의 길로 들어서서 또 구청장도 4번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에 서당께도 3년이면 붕어를 엎는다는데 용산에서 구청장을 4번씩이나 했는데, 행정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그런다면 조금 좀 옆에 있는 얘기일 거고요. 현실 행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발로 뛰고, 또 학교에서도 한 6년 이상을 실무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보기도 했었으니까 행정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은 있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열망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정치여야 됐었고, 또 구청장을 하다가 보니까 그 구청장의 그 옷으로는 한계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내려다 보이는 이 앞에 미군들 기지, 지금 부대가 완전히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내다보면 다 비어 있잖아요. 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저렇게 비어 있는데 저가 한 70만 평을 받고 53평택에 약 450만 평의 기지를 만들어 주고, 그분들은 다 이사를 갔는데, 미군들은 간지가 언제인데 지금 다 저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도 아무도 저걸 돌려달라고, 그리고 또 돌려받아서 뭐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누가 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또 서울역에서 영등포로 가는 저 국철도 지하화 시켜야 되는데, 그건 구청장의 힘으로는 그 능력 밖의 이야기거든요. 중앙정부고 이게 해야 되는 이야기들인데, 사업인데, 국제업무단지가 저 자리를 맴돈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용산역 전면 4구역을 사람들도 다치고, 그래서 10여 년 가까이 개발이 안 되고 온 것도 물론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개발도 시키고 했습니다. 그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구청장이
돼서 용산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는데 그건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정치에다 더 뜻을 두는 것도 기왕에 기초를 다졌으면은 이제 제대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런다면은 정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정치를 기왕에 그동안에 하려고 애를 썼었고 해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의원도 용산에서 2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향하는 것은 저 정치고 그런데 해보니까 정치의 문외한이었는데 해보니까 또 그것도 저 학습이 돼서 이제는 참 그 속된 얘기로 눈을 감고 있어도 보인다, 이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용산공원 조성 방안에서 지금 2가지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용산공원을 환경 보존의 쪽에 주력을 맞춰야 될 것인가, 주택 공급 쪽에 주력을 맞춰야 될 것인가, 이 2가지가 가장 큰 공원에 들어가는 가장 큰 화두인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살고 있는 우리들만의 땅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살고 나면은 후세들이 또 살아야 되고 500년, 1000년 이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토도 좁고 그런 나라에서 우리들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재단을 하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훼손하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발을 하지 않고 그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개발 이상의 개발이다. 평소에 지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게 지금 용도도 공원입니다. 공원에는 집도 지을 수가 없어요. 지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저게 이제 공원이 되면은 국가공원, 뭐 국가통일공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공원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공원 안에다가 몇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게 그 몇 사람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 7천만 전체 것은 아니잖아요. 남북이 통일이 됐었을 때 통일공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거기다 집을 짓고 뭐 아파트를 짓고 무슨 기념관을 짓고 하는 것은 제가 하지 말자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강하게 그런 건 반대입니다. 온전한 공원을 만들어서 그리고 저 안에도 136점의 근현대사의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그 엄청난 그 유물이 산재에 있는 그 야외 박물관이에요. 저기가요. 미군들이 오산 평택으로 옮겨가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 정부가 허락을 해서 갔는지 모르지만은 가져갔거든요. 그래도 남아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런 것이 오롯이 말하자면은 온전하게 보존이 되는 그런 공원들이 돼야 된다. 저 앞에 예전에 캠프 코이너라고 하는 자리에는 하늘에다가 조선시대 때 왕이 제를 올렸던 원단이 있다니까요. 그 흔적들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저것도 발굴해야 되고 원형도 복원해야 됩니다. 또 1907년도에 일제시대 때 지었던 위수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이 전체가 남아있는 건 아니고 작지만 2동이 지금 현재는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안두희라고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안두희라고 하는 사람도 수감 생활을 했고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라고 하는 분도 수감 생활을 했던 그리고 6.25 때 총탄을 맞아서 벽이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런 위수 감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그러면서 온전한 공원으로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저 안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오는데 미국 대사관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안에 150제 미국 대사관 직원들 숙소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제가 극렬히 반대하고 그럼 대안을 제시하란 밖으로 내보내려면 그래서 용산 세무서 앞에 거기가 과거에 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래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미국 대사관 직원들 숙소 150채를 지어서 그쪽으로 다 대사관 직원들은 숙소가 그리 가는 걸로 그래서 공원이 최소한 2만 평에서 3만 평 정도는 세이브가 되는 그렇게 하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한미연합사도 나갔습니다만 저 안에 드래곤 호텔이 있는데 드래곤 호텔도 나가야 되고 또 저기 그렇게 해서 시설들을 줄이고 공원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구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용산은 이제 30만이 넘는 큰 도시였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합니다. 용산도 여기에 이제 해당 사항에 들어가고 있고요. 인구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서 만약에 청장님께서 뭔가의 정책을 내세우신다면은 선제적으로 하실 대안은 혹시 있으실까요? 있죠. 또 그런 걸 구청장 시절에도 펼쳐왔고요. 우선에 그 애를 안 낳는다. 요새는 다 그런다. 뭐 젊은 애들이 애들을 안 낳으려고 그런다. 그런데 희망이 있으면 낳아야 될 당위성이 있으면은 낳지 말라기도 낳습니다. 참고로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1953년도에 됐는데 휴전이 되고 나서 54년생, 55년생, 56년생 이 베이비 부머라고 했었던가요? 굉장히 그때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보통 7, 8명, 많으면 10명까지도 낳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죽여야 될 일도 없고 쫓겨다녀야 될 일도 없고 죽을지 살지 고민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낳으려고 애썼고 또 전쟁이 끝났다는 해방감이라든가 이제는 자유로운 세상이 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헐벗고 헐벗고 못 먹고 살았었어도 아이들을 낳거든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아서 키우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애를 낳게 해야 되는 거고 나이 든 사람은 애기를 낳을 수가 지금 없으니까 70, 80은 못 낳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용산에 와서 살아야 돼요. 살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에 용산에 25개, 아니 서울에 25개 중에 구 중에서 청년주택을 가장 많이 지었던 곳이 용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안에 짓고 있는 청년주택의 20%를 용산에다 지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전파연구소에다가 청년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지금 한강로 삼각지 고가 넘어가기 전에 그 옆에 청년주택이 한 1300세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해 있는 신혼부부들이 들어와 가지고 약 100쌍이 아이를 갖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동, 용산구에 예를 들어서 후암동이면 후암동, 서빙고면 서빙고동 전체에서 난 아이가 100명이 아니라 한강로동 청년주택 약 1000여 세대, 그것도 신혼부부가 들어가는 한 250세대 정도의 입주한 신혼부부들이 애를 한 100명 이상이 애들을 갖고 낳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새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전셋집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 후에 나가야 되는지 이사를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집세를 올리려면 올려줘야 되잖아요. 못 올려주면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불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아이들을 가리킬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되는 것인지
이런 걸 따져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청년주택 안에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8년인가 7년인가를 한번 들어가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갈 걱정이 우선에 없고 그 안에 모든 시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태워서 스쿨버스를 태워서 어린이집을 보낸다든가 유치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근하면서 맡길 수 있고 퇴근하면서 데리고 들어올 수 있고 아파트 단지 안에가 어린이집이고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7년 8년을 살다가 보면은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나이가 될 때까지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건에 비해서 훨씬 안전하고 그리고 안정이 되니까 신혼 부부들이 아이들을 낳더라.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또 청년주택을 못 지켜오고 그러는데 용산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용산이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면 배드타운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또 젊은 사람들 들어온 거 반대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삼각지 저런 쪽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소비도 하고 그래서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순기능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활기차잖아 우선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결혼도 하는 거고 아이도 낳는 거고 낳아서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100억 장학재단도 만들고 꿈나무 종합타운도 만들고 심지어 원어민 5개 나라 원어민 외국어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무료로요. 서당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가 용산밖에 없잖아요. 용산에는 서당도 있고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교육원 원장님이 훈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주도의 청소년 유스 호스텔 용산 휴양소도 가지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만 장가 가라, 결혼해라, 애기 낳아라 그럴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용산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구청장 시절에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또 그런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태원이 지금 12구 참사 이후에 전체적인 사건 침체가 이뤄지고 지금 요새 조금 극복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과거에 이태원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기적 관점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소를 말입니다. 네.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소가 물을 먹고 안 먹고는 소가 해야 돼요. 그러지요. 이태원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혼신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서 거의 말하자면은 죽을 각오로 해야 된다. 그래야 오는 사람들도 오는 것이다. 지금 제주도를 특정한 지역을 거명해서 한데 제주도를 포함해 가지고 유명한 관광지 이런 데 가면은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바가지 씌우기 무슨 또 렌터카 이런 걸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 가 가지고 여행을 망치게 만들고 많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만 살라고 하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친절이라든가 또는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각오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라든가 건물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건물이 많이 비어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것은 1년을 비우든 6개월을 비우든 간에 받고 싶은 집세를 다 받겠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함께 다 완화를 해서
그래서 뭐 생일에 잘 먹으려고 며칠 굶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함께 살려고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런데 관이 먼저 나서 갖고도 되지 않더라. 해보니까 주인들한테 설득을 해서, 건물주들한테 설득해서 집세를 내려줘라, 뭐 그 임대료 이렇게 적게 받게 해달라, 또 장사하는데 지원을 해달라, 또 손해 나면 손해 난 것을 보전을 해달라. 그러니까 장사는, 사업은, 일은, 그 장사는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도 기대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아예 오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나 이런 데는 그 장사도 하면은 3대도 하고 4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프로 정신을 가지고 가문의 명예를 걸고도 장사를 하는데, 잠깐 좀 해가지고 손님 많아지면은 권리금 받고 팔아버릴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이태원에 사업을 하러 온 사람들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사람들이 좀 더 교육을, 훈련을 받아서라도 제대로 그 정신무장을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관이, 구청도 지원을 하고 서울시도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도 지원을 하고 하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건데, 물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서로를 물가에 갖다 놓으면은 안 먹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것을 관이 해결한다든가 정부가 해결할 수만은 없더라. 그리고 제발 용산에 장사를 하러 들어오면은 3대까지는 못 가면 30년이라도 좀 해주라. 저도 학원을 하면서 40년이 넘도록 학원을 우리 용산에서 보광동에서 했었는데, 뭐든지 10년이고 30년이고 좀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끈질기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 장사가 되면 할 건데 안 돼서 그런다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정리를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그 악순환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피곤하지 않도록 프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우선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후에 저는 이제 구정을 떠났지만은 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상품권 팔고 이래 갖고는 되지 않는다. 상품권 싸게 일정 부분 그 할인해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서 어디 물건을 정말 사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목적대로 안 된다고요. 뭐 학원비로 들어간다든가 뭐 다른 데로 가면은 그게 무슨 이태원 상권하고 뭔 관계가 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체육관이라든가 뭐 어디 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다 갖다 준 것은 그건 좀 그렇다. 학원비 특히나 이런 걸로 가는 것은 그렇다. 제가 그런 내용에까지는 디테일하게 다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서로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깊이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내년 4월 22대 총선입니다. 청장님 지금 22대 총선은 출마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정신도 올바르고 정신도 말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강도 받쳐주고 있고 해야 되겠다는 의지라든가 열정, 그리고 아직 우리 구민들을 향한 마음이라든가, 또 구청장을 4번씩이나 하면서 구청장 힘으로 못했던 우리 용산에 대한 그 식지 않는 열정들, 그 해결해야 될 숙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 그래서 농사 지은 사람이 추수해야 되는 것처럼 이왕에 그 오랜 시간, 우리 용산구가 생기고 최장기 집권을 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구청장을, 그것도 최다선으로 여러 번 해온 사람의 입장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허락을 하고 허락을 하지 않고는 오로지 우리 구민들 몫이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